예. 자, 예. 오늘 2022년 9월 28일 음력 3일 날 11시 30분 정도가 됐는데요. 오늘 10번째 강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환국미학술론 194번째 10번째 보살사상은 장폴사르트의 실존주의와 동하고 실존은 자유이고 자유는 자율이며 이는 책임성이 따르며 한국민주주의 권한이다. 예, 그래서 마지막 정리의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적 필령은 다른 것이 아니다. 환국의 민주화다. 환국의 민주화 과정은 인간 존엄성이 확대 과정이며 거대한 자본이 중심이 된 자본, 즉 유대주의 극복 과정이기도 하다 이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자본주의와 유대주의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전하기 위해서 한국의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서 보살사상을 확인하고 인본주의를 되살려 가자는 것이 저희 학문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동안 자본주의는 자본과 토지와 인간의 존엄성의 순위를 만든 과정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는 것이죠. 자본이 1번이고 토지가 2번, 인간이 존엄성이 3번이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세계대전이 2차에 걸쳐 일어났는데 이 과정 속에 홀로코스트와 같은 반인륜적인 일이 그 독일에서 게르만 인종주의의 바탕을 두고 히틀러가 저지른 제약인 것이죠. 독일의 인종주의가 그들이라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는 인간을 자본으로 보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의 구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숨어있는 그림자 대통령들의 자본에 의해서 이들은 권력을 내주게 되었다. 이들 집단이 더불어민주당 집단, 민주당의 집단들이 이 그림자 자본에 놀아나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무현의 자본 권력에 죽었고 노무현은 자본 권력에 죽었고 문재인은 자본 권력에서 그 쫓겨난 꼴이 된 것이죠. 예, 권력이 밀려나게 된 것이어서 자본 권력에 의해서 관료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본, 금융, 관료주의의 대승리를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이거죠. 제가 여기에 원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는 이런 인본주의적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이 순서대로 우리가 민주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들 지도자는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약했고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그림자 그 대통령 자본 권력에서 권력을 내주는 그런 수모를 당한 꼴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여기에서 세뇌되었다. 자본에 세뇌되었다는 것이죠.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은 인간 존엄과 토지 자본의 인본주의가 철학이 부재하면서 놓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부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의 정치경제경영과 태고사의 세방에서 언급한 보살사상의 환원 과정을 통해서 보살사상이 어떻게 해서 실존주의와 연관되어지고 독일은 어떻게 해서 이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마치 연말선초에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로 넘어오는 과정과 같다. 지금의 한국민주주의 준주의는 종교에서 사상으로, 구원에서 신앙으로, 권력에서 권한으로 넘어오는 과정이다 이거죠. 정치적 구호에 생활적 구호로 전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거를 제가 지금 집약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민주주의는 종교에서 사상으로, 구원에서 신앙으로, 권력에서 권한으로 넘어오는 과정이다. 정치적 구호에서 생활적 구조로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보살 사상은 실존주의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 사상은 종교가 아니다. 보살 사상은 철학적 학문과 맥을 같이 하고, 종교는 권력과 자연과학적 학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정과학은 인본 철학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후설이 인본 철학이 바로 보살 사상이다. 보살 사상은 역사적 진화 과정의 인간의 선행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에 선행적 추상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전자가 보살 사상이고 실존주의며 후설의 철학이다. 후자가 인간의 범준을 부정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종교는 그 자체가 권력이다. 그 권력이 충돌하는 과정에 유대주의와 반유대주의가 있고, 나는 유대주의를 거부한다. 나는 독일의 독일의 인종주의도 와도 거부한다. 세계의 각종 지역 분쟁은 유대주의 자본 중심의 영미 모델이다. 패권 국가이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나토의 팽창은 자본의 팽창이고 유대주의 팽창이다. 이를 우리는 영미식 모델이다. 우리 윤석열 정부도 일방주의 가치 공지를 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민주화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패권은 유대주의와 자본 권력의 이 민주주의인 자유를 내세워 자본의 자유를 확대해 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많은 지역 분쟁이 일어난다. 그 중심에 유대주의와 미국의 자본 중심 민주주의다. 예.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민주화 방향이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태고사의 실발견을 알아야 하는데, 태고사는 보살사상이다. 보살사상은 궁극으로 극락을 목표로 하는데, 극락은 서방 정토의 극락 왕생이라 불교에서 말하지만, 이는 맞는 말이
아니다. 이는 산스크리트로 수카바테, 즉 맑은 쑥, 밭전자를 말하는데 밭에 풀 한 폭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해둔 것을 극락이라 한다. 보살사성은 긍정과 극락과 행복의 신앙이다. 그 이유는 우리 선대주 할아버지의 을과 혼을 알기 위함입니다. 이는 나중에 무로 발전하였고 여기서 무성과 무속으로 나눠졌다. 불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스님으로 속세라는 말이 나왔고 유교 국가에서는 와서는 성현과 양인으로 나뉘어 되었다. 조선의 선비 사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예. 내가 태고사의 새발견에서 사라진 무대륙과 순다 대륙은 우리의 시운을 알려주는 가장 학문의 태동이기에 그러하다. 즉 어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원은 보살사상이며 우리말과 글이 보살사상을 대변해주고 있다. 여기서 나온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신앙이 바로 보살신앙이다. 보살사상은 나중에 나온 종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종교는 그 자체가 권력이다. 종교는 그 자체가 권력이다. 민주화는 권한을 부여받기에 책임이 따르고 분권을 통해서 인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를 이해하는 자가 없다. 지금의 우리나라 지식인이라 해도 이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철학적 신앙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를 우리 지식인이 극복해야 된다. 여기에 침묵하는 지식인이 있고 여기에 깨어있는 시민이 그 중심 역할을 한다. 이 촛불혁명의 다물만 빨아먹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멍해가 있다. 이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한계이기도 하다. 명확한 정치 철학적 로드맵이 없었고 이를 싱크탱크로 담아내지 못했다. 이는 그만큼 사상가가 부족하다는 말과 같다. 이제 우리 한국 문명 학술원에서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방향을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결집하고자 한다. 이 글은 글이다. 자, 여기에 사상설을 변이하고 철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옹호하는 샘물길이 나왔다. 보살사상은 부처사상과 결별하는 것이다. 부처사상이 미륵사상이고 기독교의 종말론이다. 이는 앞에서도 기록하였다. 보살사상은 독서지 어성현이다. 종교의 출발은 근대사 이야기입니다.
종교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종교는 어디까지나 학문의 한 품파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종교가 권력화되면 세계진정이 된다. 종교의 역사를 보면 3000년 전후이다. 3000년 전 전후이다. 그 전에 모두 신화이다. 신화가 바로 역사인 것이다. 먼저 보살사상의 핵심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이다. 이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정신작용을 바탕으로 한다. 정신은 이성의 방편이고 이성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생명체와 뚜렷이 구별된다. 여기서 19세기에 들어와 서양 철학자는 심성 현상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심성학은 현상학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 현상학은 단지 인간 사회의 귀걸로서 오로지 사색하는 것이다. 사색은 자기와의 끊임없는 대화인데, 이를 실천하는 철학자 칸트, 헤겔, 니첼, 후설, 마르커스, 케르케고르, 사르트르이다. 이들은 인간의 추상성에 선언적 경험적으로 환원해야 하는 사상가들이다. 이들은 실존주의자들이며 보살사상가들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현상화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후설의 새로운 심리학의 재료로 공간, 시간, 수, 연속성의 표상의 심리학적 근원을 내세웠다. 그리고 선험적 현상학으로서 철학과 사태적 현상학으로서 구분하였고, 선험적 현상학으로서의 철학과 사태적 현상으로서의